혹시 장발장 이야기 다들 아시죠? 맞아요. 빵 한 조각 훔쳤다가 무려 19년이나 감옥살이를 한 남자. 바로 빅토르 위고의 불후의 명작 레미제라블인데요. 아니 근데 좀 신기하지 않아요? 150년도 훨씬 더 된 19세기 프랑스 소설이 어떻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큰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이 작품이 아직도 이렇게 사랑받는지 그 이유부터 시작해서요. 주인공 장발장의 기나긴 인생 여정을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혁명의 진짜 모습은 어땠는지, 또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용서와 정의,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무대와 스크린 위에서 어떻게 재탄생했는지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아직도 레미제라블인가? 정말 궁금한 질문이죠. 시대를 뛰어넘는 불멸의 걸작,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이게 말이죠. 그냥 오래된 소설이 아니에요. 처음 출간된 게 자그마치 1862년입니다. 와, 감이 잘 안 오시죠?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한창이었고 우리나라에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렇게나 까마득한 옛말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걸까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이야기가 책 안에만 갇혀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뮤지컬로 재탄생했는데요.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무려 39년 넘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연되고 있다는 사실. 이건 그냥 긴 게 아니라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공연된 뮤지컬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단순히 소설이라는 틀에 가둘 수가 없는 거죠. 책장을 뛰쳐나와서 뮤지컬 무대로 또 영화 스크린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세대와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웃고 울리는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건 바로 한 남자의 길고 긴 여정, 그리고 그를 쫓는 끈질긴 추격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사소합니다. 굶주리는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 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대가로 돌아온 건 무려 19년의 옥살이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너무나도 가혹하고 긴 시간이었죠. 잡목에서 나온 장발장은 세상에 대한 징후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미리엘 주교라는 한 사람의 조건 없는 용서와 자비를 만나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런데 과거는 그렇게 쉽게 그를 놓아주질 않아요. 자베르라는 이름의 집요한 그림자가 돼서 그의 삶의 끝까지 뒤쫓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장발장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중심으로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법과 원칙만을 맹신하는 경찰 자베르, 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비운의 여인 팡틴과 그녀의 딸 코제트, 그리고 코제트와 사랑에 빠지는 젊은 형병가 마리우스까지. 이들의 운명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하나의 거대한 테피스트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장발장과 자베르의 대립이 바로 이 작품의 핵심적인 갈등축이에요. 인간은 변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장발장, 그리고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일 뿐 법은 절대적이다 라고 믿는 자베르. 이건 단순히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넘어서 용서와 심판, 인간성과 법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싸움인 셈이죠. 자, 다음은 역사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미제라블의 배경을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진짜 혁명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뮤지컬이나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바로 바리케이드 전투잖아요. 붉은 깃발이 휘날리고 젊은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럼 이 장면이 바로 그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놀랍게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아는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에 일어났고요.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이 가석방된 건 그로부터 한참 뒤인 1815년,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다시 왕이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작품의 클라이막스인 바리케이드 정투는 1832년에 파리에서 일어났던 6월 항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성공한 혁명이 아니라 사실상 실패로 끝난 잘 알려지지 않은 봉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대혁명은 이미 끝났지만 그 혁명의 정신이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왕정이냐 공화정이냐를 두고 끊임없이 충돌하던 정말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였던 거죠.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바로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에 장발장이나 팡틴 같은 인물들의 개인적인 고통과 투쟁이 더욱더 비극적이고 처절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진짜 힘은 단순히 역사적 배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가치들, 바로 용서와 정의,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한번 보세요.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또 훗날 장발장의 자베르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란 뭘까 생각하게 되죠. 법의 정의를 외치는 자베르와 양심의 정의를 따르는 장발장의 갈등을 보면서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팡틴의 모성애, 장발장의 헌신을 통해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고요. 그리고 죄수번호 24601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찾으려는 장발장의 몸부림을 통해 인간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서문에 이 작품을 왜 썼는지 직접 밝히고 있어요. 이 지상에 무지와 비참이 있는 한 이러한 책들은 쓸모없지 않을 것이다. 와, 정말 대단한 문장이죠. 세상에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읽혀야만 한다는 작가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토록 위대한 이야기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정말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게 됩니다. 바로 뮤지컬이라는 날개죠. 만약 소설 원작이 깊은 바다와 같았다면 뮤지컬은 그 바다의 감동을 전 세계인의 마음에 직접 쏘아올린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런던에서만 39년 이상 공연됐고 전 세계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뮤지컬을 봤다고 합니다. 게다가 22개의 다른 언어로 번역돼서 공연됐어요. 이건 뭐 단순히 성공했다는 말을 넘어서 하나의 사건이라고 봐야 했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음악의 힘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팡틴이 부르는 I Dreamed Dream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우리는 글자로만 보던 팡틴의 절망과 무너진 꿈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함께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있죠. 바로 그 유명한 Do you hear the people sing?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 이 노래는 이제 단순히 뮤지컬송 노래가 아니에요. 전 세계 곳곳에서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저항과 희망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의 이야기가 현실 세계로 뛰쳐나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음악은 복잡한 역사나 줄거리를 몰라도 괜찮게 만들어요. 그냥 멜로디와 목소리만으로 등장인물의 감정을 우리 마음속에 직접 꽂아 넣는 힘이 있으니까요. 이성적인 이해를 뛰어넘어 감성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 이게 바로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불멸의 작품으로 만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자, 이렇게 긴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결국 우리는 작품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레미제라블. 프랑스어로 직역하면 비참한 사람들 혹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빅토르 위고는 그가 살았던 19세기의 비참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은 15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바로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레미제라블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